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현재 시각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53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절을 보여드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인문학 서적을 5권 출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2020년 1월에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 작품은 2020년 3월에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 작품은 2020년 4월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네 번째 작품이 올해 2023년 3월에 제2차 세계대전, 다섯 번째 작품이 올해 10월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작품으로 2020년 3월에 출간했던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 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뛰어가겠습니다. 자, 파란불이 바뀌어서 좀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사거리입니다. 제가 올림픽 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끝났으니까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은 그 부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성인들의 야외 활동 1위 취미가 뭐일까요? 바로 등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등산 유튜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입니다. 그래서 그 등산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그게 바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은 바로 2005년도에 대한민국의 박영석 대장님께서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인류 최초, 세계 최초로 달성하신 산악 그랜드 슬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그리고 7대6 최고봉 완등, 그리고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부문을 모두 석권을 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인류 최초로 달성하시는 전대미문의 그런 쾌거를 달성하셨습니다. 자, 지구 상극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지구 상극점은 남극점, 북극점,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이 세 지점을 도달하는 게 지구 상극점 도달입니다.
그런데 뭐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안에도 에베레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7대륙 최고봉 완등 안에도 에베레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상극점 도달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을 했을 경우에는 지구 이국점만 남게 되는 거죠. 즉 남극점과 북극점. 자, 신호가 또 바뀌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2005년도 5월 1일입니다. 2005년 5월 1일에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그 위대한 업적 대단하십니다. 자, 그 전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그 부문을 제외하고 7대륙 최고봉 완등과 지구 상극점 도달을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총 3개 부문을 석권을 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그 3개 부문 중에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을 제외한 7대륙 최고봉 등정, 지구 상극점 도달, 이 2가지 부문만 놓고 본다면 세계 최초로 이 2가지 부문을 하신 분은 1995년에 대한민국의 허영호 대장님입니다. 허영호 대장님께서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과 지구 상극점에 도달하신 게 1995년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를 넓혀서 이제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까지 완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까지 다 포함한 3개 부문을 다 석권해서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은 2005년 5월 1일에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자, 고 박영석 대장님은 2001년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셨고요. 2002년도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남극점과 북극점만 남게 되는데, 먼저 2003년도에 북극점에 최초에 도전을 하셨는데 이상 한파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2003년도 북극점 도전에는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도에 남극점에 도전하셔서 성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도에 북극점에 다시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시는데요. 그때 일화가, 멋진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3년도에 북극점 최초 도전에서는 실패하고 2년 후인 2005년도에 북극점에 재도전을 하셨는데요. 알래스카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사이에 베링 해협 이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약 2달 정도 가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2달 정도 가야 북극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2005년도에 베링 해협에서 출발한 지 24일 만에 남의 식량의 절반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왜냐?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24일이 된 시점에서 남의 식량의 절반을 버리고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0일 후인 누적 기간 총 54일 만에 북극점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멋진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라는 신조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서도 그 말이 있죠. 1%의 가능성, 1% 가능성,
그게 나의 길이다 라는 명언을 나폴레옹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제 나폴레옹의 명언들 69가지 중에 10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폴레옹도 그 명언을 했습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이런 말을 했듯이 고 박영석 대장님도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라는 신조로 북극점에 도달을 했고, 드디어 GPS를 봤더니 북위 90도라는 수치가 GPS에 나타났을 때 온몸이 전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희, 희열, 성취감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고, 이제 눈물까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지나온 과정, 2001년도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모두 완등하고, 2002년도에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2003년에는 북극점 도전에 실패하고, 2004년에 남극점 도전에 성공하고, 2005년에 드디어 북극점 재도전에 성공해 가지고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2005년 5월 1일에 달성을 하신 그 과정, 그 과거 피나는 노력을 생각을 해보니까 환희, 희열, 성취감, 그러한 기쁨의 눈물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서글퍼지기까지 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인류 최초, 세계 최초로 전대미문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셨으면 여생을 편히 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도전 정신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에베레스트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고, 2011년에는 안나푸르나의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실종되셨으니까 올해가 실종되신 지 12년이 된 해인데요.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수색 원정대를 보냈습니다만은 아직 시신을 수습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자, 고 박영석 대장님의 그 전대미문의 인류 최초,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에는 바로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수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박영석 기념재단, 이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늘공원에다가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개관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인공 암벽 등반장도 있고,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그러한 체험의 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년 8개월쯤 전인 2020년 3월에 인문학서적 2번째 작품으로,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내용의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책 안에는 근대 등산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또 히말라야 8,000m급 완등이 뭐고, 7대륙 최고봉 완등이 뭐고, 지구 상극점 도달이 뭐고, 또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 뭐고, 그런 내용을 쭉 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위대한 쾌거를 이루신 고 박영석 대장님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활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 유튜버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좀 촬영을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한 8시 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온은 0도 정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가 영상 4도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상 7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걸어가면서 촬영하니까 이게 계속 움직여서 초점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개 체육관과 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서쪽으로 약 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그곳에도 여러 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잠실 종합운동장과 이곳 올림픽공원 안에 체육관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8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 광장이고요.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대 등산의 발원 이 몽블랑인데요. 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활동 1위 그 등산이 언제 시작이 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세계 최초로 오른 게 1786년입니다. 1786년이니까 지금부터 23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6년에 세계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가 등정에 성공이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대 등산의 발원, 근대 등산의 시작이 바로 몽블랑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근대 등산의 발원지가 몽블랑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10월에 내 식구가 가족 여행으로 6박 8일간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요. 그때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을 할 수 있는 해발 3,842m 높이의 프랑스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 에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에서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저의 가족 여행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몽블랑 왜 근대 등산의 발원이냐면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등산에 오르는 게 과거에는 산이라는 것은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높은 산은 악마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높은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었는데요. 1786년에 세계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높은 산이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에서 탐험의 대상, 도전의 대상으로 전환이 됐고, 그때부터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산에 오른 게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에 1786년에 올랐으니까, 세계 최초로 올랐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 또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팔방미인이었던 그러한 분들도 올랐는데요. 그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335년, 서기 1335년에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가 1335년에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 해발 1912m의 몽벤투 산이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몽벤투라는 산이 해발 1912m니까 우리나라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리산 천왕봉하고 비슷한 높이인데요. 지리산 천왕봉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천왕봉이 해발 1915m인데요. 그보다 3m가 낮은 해발 1912m, 이게 바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벤투산입니다. 그곳에 1335년에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가 거기에 올라가지고 오르고 나서 그 경험담, 그 정상에, 그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 환희, 희열을 담은 그 산행기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게 산악문학의 효시가 됐습니다. 산악문학의 효시.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약 176년 정도가 흐른 서기 1511년에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1년에 스위스 쪽에 있는 알프스를 올랐는데요. 그곳은 해발 고도가 그 산의 이름은 알프스 산맥의 그 하나의 봉우리인데요. 몽보소입니다. 몽보소. 여기 좀 보소할 때 그런 보소입니다. 자, 몽보소. 자, 아까 프랑스 남부의 몽벤투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몽보소든, 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마운틴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프랑스어로는 몬이라고 하죠. 몬. 프랑스어로 몬, 영어로는 마운틴,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도 몽인데요. 몽블랑은 마운틴 할 때 몽에다, 블랑은 하얗다, 이런 의미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가 프랑스령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몽블랑, 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다 해서 몽블랑이라고,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스위스 쪽 알프스에 몽보소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곳은 해발 고도가 2556m입니다. 해발 2556m의 몽보소 산에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곳에 올랐습니다. 자, 그분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미켈란젤로 등과 함께 쌍벽을 이루셨던 르네상스의 최고봉이신데요. 자, 그분은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모든 방면에 팔방미인이었던 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좀 건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송파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 자,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르네상스의 최고봉이자 뭐 다방면에 출중한 천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한 지적 분야에만 최고봉이었던 게 아니라 스위스 쪽 알프스 산맥 중에서도 스위스 지역의 몽보소라는 산, 해발 2556m입니다. 자, 그곳에 1511년에 올랐습니다. 1511년에. 그리고 그 경험, 그 높은 산에 올랐을 때 환희, 희열, 성취감을 담은 또 여행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행기, 대단한 걸작의 여행기로 여행기의 모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산에 갔다 오면 등산하고 나면 여행기를 많이 집필을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현대의 산행기죠. 산행기의 모태가 된 게 15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위스 쪽 알프스 몽보소라는 산, 해발 2556m 고지를 오르고 나서 완성한 여행기가 현대 산행기의 모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13년 전 유럽 3개국, 즉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자, 프랑스 파리에서 앞부분을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갔었는데요. 자,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과 또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과 또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이라는 그림, 그 다음에 조각품 중에서는 밀로의 비너스상,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웃는 듯 안 웃는 듯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성, 그 모나리자. 그리고 자세가 약간 옆으로 틀어서 찍은 게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약간 옆으로 튼 자세에서 그려졌는데요. 자,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그 배경,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산입니다. 산.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유심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모나리자 그 그림의 배경이 바로 산입니다. 산. 자, 아름다운 수려한 산이 모나리자 그림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1511년에 스위스 쪽 알프스 해발 2556m의 몽보소라는 산에 오르고 나서 그 산행기를 완성했던 게 현대의 산행기의 모태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드디어 롯데월드 타워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쪽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먼저 이쪽 방향에서 찍고 또 반대 방향에서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괴테 광장이 있는데요. 자, 괴테 광장 또 앞에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이 2023년 11월 25일 저녁 8시 23분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이곳에서 자 보시면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있는데요. 자, 괴테 동상 바로 앞에 이렇게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앞쪽으로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앞 괴테 동상의 바로 앞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공간입니다. 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롯데그룹의 기업명 롯데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셨던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명칭을 따오다 보니까 롯데월드타워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는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자, 괴테 광장이 있는데요. 괴테 동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괴테 동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괴테 동상 보이실 겁니다. 괴테 동상. 괴테 동상이 전방 약 10m 지점에 있습니다. 괴테 동상이고요.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